내재 가치의 증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3.28% BPS가 증가를 했고요. 이 동국제약의 내재 가치는 그 13.28%씩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꾸준하게 이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재 가치의 정의가 기업의 잔여 수명 동안 창출하는 현금을 할인한 가치인데, 이 잉여금이 쌓이는 변화하는 정도를 보면은 내재 가치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중에서는 광고 선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당분기에 지금 100억인데요. 전분기에도 한 100억. 이게 광고 선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억이면은 거의 분기 영업이익이 막 이게 200억 정도, 뭐 보통 시즌에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를 광고 선전비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그 일반의약품은 광고의 영향도 많이 받을 거고, 약간 음식료랑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대한 그 브랜드 해제를 갖고 있긴 한데 굉장히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보면은 1년 영업이익의 한 30% 정도를 매년 아마 광고비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 동국제약도 거의 이제 이 정도의 큰 금액을 광고비나 그 판촉비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출 2010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광고비나 판촉비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출이 늘고 광고 판촉비가 되는데 그 광고가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출이 연평균으로 14%씩 증가를 했는데 광고 연평균은 8.3%씩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광고도 늘어나지만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점점 내려가는 이것들이 영업이익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광고 비율이 줄어드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원인은 그 제품에 대한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뭐 일반적으로 뭐 마데카솔 이런 거 오라메디, 인사돌, 뭐 어디가 뭐 아프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약품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인사돌, 오라메디, 마데카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그 생활에 밀접해 있고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쳤는데 뭐 엄마가 뭐 이런 마데카솔 이런 거 뭐 이렇게 오라메디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익숙해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고 사용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브랜드 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브랜드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은 늘어나지만 그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그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이걸로 또 광고도 하고 여러가지 투자도 하고 하는데 계속 이제 현금이 계속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동국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연구개발 인원이나 뭐 연구개발 비용이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여러가지 뭐 제반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거보다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브랜드 해자가 기본적으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요소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당 매출을 보면은 2010년에는 인당 매출이 3억 원 정도 있는데 이 단위가 억 원입니다. 3억 2천에서 지금은 5억 3천까지 굉장히 인당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2010년도에는 인원이 431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그것보다 뭐 엄청나게 늘어난 1041명이 되었고 2021년은 1109명이 되었는데 이 인원 한 명당 매출액을 보면은 3억에서 5억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제약의 브랜드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자가 밑바탕이 되면서 이 매출과 광고 판촉비와의 갭, 그리고
매출과 연구개발비의 갭, 그리고 그 인원의 인당 생산성이 늘어나는 모습, 이런 게의 근본은 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해자가 꾸준히 유지되는 한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BPS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은 IR 자료에 있는 그냥 뭐 관련된 소식인데, 동국제약이 뭐 센스카겔 출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동국제약이 더 마데카 크린 뭐 이런 거 출시를 하고, 뭐 반려견 치료질환 치료제 출시를 하고, 반려동물들이 후광에 진짜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한 뭐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난 반려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그 반려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뭐가 거기서는 뭐 경쟁력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국제약도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동국제약의 오너가 좀 사익 추구를 해서 물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분별 평가액 이익이 120억인데, 여기서 지분 평가액 20억을 뺀 나머지 매출이 47억인데 이거를 뭐 이제 뭐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일으켰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꾸준하게 좀 문제 제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 뉴스를 찾아보면은 이게 이번에 이제 처음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그렇긴 해도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너 마인드가 리스크긴 한데, 근데 절대적인 금액만을 보면은 이게 뭐 47억 원을 이제 좀 해먹었다고 해도 그게 막 이 전체 동국제약 매출에서 엄청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리스크가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가치 대비 싸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한 번에 크게 뭐 50%씩 100%씩 오르지는 않을지라도 꾸준하게 지금 보면은 2013년에 한 뭐 2,000원에서 지금 2만원이면은 그 10배 상승이 된 건데, 텐버거고, 앞으로도 뭐 느리긴 하겠지만 꾸준하게 그 회사 자체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